여러분요, 약관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184페이지를 보세요. 184페이지 약관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서 첫 시간이 뭐냐? 첫 시간이 채권법에 의해요. 채권법에 채권법의 의의를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약관법을 한번 볼 거예요. 약관법. 그래서 이 약관이라는 것은 이런 거 봐봐. 모든 것을 할 때 다 뭐가 나오죠?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뭐 우리 학원 강의할 때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나와 있어? 그건 없죠. 대들기면 다 지우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가장 간단하게 그냥 가입할 수 있는 건 정보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는데 내가 가입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우리 아케타컴 있잖아요. 가입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보면 거의 아무리 조그만 뭘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다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나와. 그만큼 약관이요. 우리 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해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약관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독자적인 문제로는 2번인가밖에 안 나왔어요. 알겠죠? 약관법이 처음에 문제가 나온 게 16회인가부터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약관은 독자적인 문제로서는 2번인가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채권법에서 지문 있죠, 지문. 지문으로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문으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약관법을 보는데 약관법을 뭐 이렇게 칠판에다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내용 자체가요. 법조문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요. 어디를 보시냐? 여러분요, 184쪽을 한번 보셔요. 그럼 이러면 약관이란 게 뭐죠? 봐봐. 약관은요, 사업자가 있죠? 사업자가 있고요. 삼성이죠? 삼성. 그럼 이거 뭐죠? 우리가 고객이 있죠? 고객. 그래서 약관은 누가 작성하죠? 약관은 누가 만들어? 사업자가 만들어죠? 약관은요, 미리 마련돼야 돼. 미리 마련되는 것을 약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미리 마련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 고객이 뭐란다?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합의. 그래서 미리 마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승낙하고 여기에 승낙할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들면은 뭐 주간에 주말에 사고 나면은 뭐 보장을 많이 해주고 어쩔 때는요, 그 보험 같은 거, 뭐 상해보험 같은 거 이렇게 선전하는 거 보면요, 광고 같은 거 보면 저놈들이 지금 사람을 가지고 노나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지만 후유장애, 고도 후유장애 80%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 돈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이 뭐냐고, 그게. 이러면 80% 이상이다. 그럼 그건 식물인간이지. 그건 뭐예요, 그게. 그때 돈 준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요, 우리가요, 보장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건. 그래서 가끔 그거 광고 나올 때요, 김상중이 탁 때리고 싶더라고요. 알겠죠? 뭘 코드장 찍어 나와. 저놈이 이렇게 하고, 뭐 이것이 하고 싶어. 진짜 그것이 하고 싶어. 한번 나가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이 마련되어 있는 내용에 내가 합의를 하기 때문에, 합의란 말 뭐죠?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이것을 계약설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안 쓰려고 하는데 계속 쓰게 되네. 약관의 구속력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런 봐봐요. 여기요. 요즘 보험을 24세 뭐라 하지? 한정 특약이라고 하나? 자동차 운전보험. 몇 살부터? 24살부터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6세 한정이다. 이렇게 해봐. 나는 26세 한정으로 여기에다가 사인을 했어. 그런데 내 친구의 동생한테 차를 빌려줬어. 24살짜리. 이놈이 갖다 사고를 내, 사고. 그럼 보험 혜택을 받아, 못 받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몇 세니까? 26세니까. 여기서 내가 묻는 거야. 그거 왜 못 받냐고. 보험 들었는데 왜 못 받아? 내가 26세 한정에다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6세가 아니니까 보험 혜택을 못 받죠. 이것을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뭐란다? 약관의 구속력, 이렇게. 자, 보세요. 그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첫 번째 줄이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즉 약관이 법규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알겠죠?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내용에 대해서 고객이 뭐를 했기 때문이다?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뭐를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줄,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뭐라 한다? 계약설이다. 이렇게 합의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약관의 구속력을 갖는 것은 법규범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때문이다? 합의, 계약설이다. 그 말이 첫 번째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관은 뭐냐? 사업자가 미리 마련해야 돼,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중에 고객하고 사업자하고 별도로 따로 약속한 게 있겠죠? 그걸 뭐란다?
개별 약정이라고 얘기해. 그럼 그 개별 약정은 약관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것을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개별 약정 뭐라고 한다? 우선의 원칙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 먼저 당구장 표시 봐. 약관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나중에 추가로 합의한 사항을 약관은 아니고 이걸 개별 약정이라고 하는데 이 개별 약정은 약관에 뭘 한다?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약관의 구성력 방금 얘기했죠? 약관의 구성력이 뭔가 이렇게요. 그다음 그 밑에 봐. 설명후, 명시설명 너무너무 중요해. 여기다 별 하나에 명시설명후. 그래서 약관법이라는 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여기에서 정답으로 할 거예요. 알겠죠? 약관은 봐봐. 이러면 우리가 너무나 언젠가 한 번은요 제가요 등기소에 등기를 하러 갔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보험을 뭘 변경했나 봐요. 그 변경한 것을 내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거짓말 한 15분 정도 떠들어대는 것 같아요. 나 가서 지금 빨리 등기 신청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등기소 그 직원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 왜 안 오나? 계속 전화하고 있으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인사하고 미안하다고. 아니 다 끝났다는 거야. 좀 들으면 또 끝났다 하는데 안 끝나고 이거 무슨 완전히 보험이요 중국집하고 똑같더라고요. 알겠죠? 출발했다는데 아직 안 온 거. 다 끝났다는데 계속 얘기하는 계속 한 10분 15분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자기를 또 계속 해야 돼. 계속 하겠다는 거야. 가만히 들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들은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중에 또 이 말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쪽에 있는 등기 그 서기 보면서 거기에 계속 서기고 등기 서기는 머리 굽고 있고 나는 그냥 또 예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 설명의무.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너무너무 중요하죠. 약관은 뭐냐? 봐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봐.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중요해도 설명하기 곤란한 것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봐봐요. 줄기세포 찍어줬겠다 해봐. 우리가 줄기세포가 무슨요? 가지 줄기에서 나온 세포인지 아닌지 말만 들어봤지 줄기세포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설명하기 곤란한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약관을 설명할 때는 모든 사항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설명한다?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해. 그런데 봐봐요. 약관의 명시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한다. 두 번째,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설명하기 곤란한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명시 설명 의무의 상대방은 누구다? 만약에 약관을 엄마를 대신해서 딸내미가 대리로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누구한테 설명하면 된다? 대리인한테 설명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요. 대리인의 이런 봐봐. 우리 민법에서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기소한다? 본인에게. 그런데 봐. 딸내미가요. 엄마를 대리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에 엄마가 보험금을 내지 않으면 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리인이. 그런 약관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일단 우리가 대리해서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살표. 중요한 사항이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당해 법령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이런 봐봐. 이런 거요. 자동차 보험 들면서 보험사 직원이 음주운전은 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말 해줘 안 해줘? 그런 말 해주면 그건 초짜도 보통 초짜가 아니죠. 음주운전 당연히 보험 혜택 못 받는 것은 알아 몰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요.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봐봐. 내가 만약에 보험 FC였어. 내가요. 그런데 내가 보험회사 다니다가 그만뒀어. 그러면 내가 다시 보험을 들고 싶어. 그러면 나는요. 이미 보험 FC 산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굳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앉아가지고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끔 학원에 이렇게 등록하러 온단 말이죠. 오는데, 혹시 공부해 보셨어요? 그러면 뭐라 한다? 아니요, 처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처음이라고 하면 학원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쫙 설명하죠. 시험은 언제 있고요, 뭐 있고요. 한참 듣다가 옆에서 열받아. 그냥요? 돈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 왜? 자기는 처음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설명을 그냥 처음부터 하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걸 쭉 설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바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이미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 알겠죠? 이래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는 것. 되풀이 또는 부연하는 정도. 우리 민법에 있잖아요. 민법 제2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약관법 제5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예요? 그러면 민법 2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법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면 되지 왜 여기서 물어보냐 이 말이죠. 신의성실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신의식에 말한다. 그건 신의성실 원칙이야. 그럼요, 신의 참 어려운 말이죠. 신의성실 원칙이 됐죠. 우리 민법 제2조에 뭐라 하느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권리 행사와 그다음에 의무 이행.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뭐냐면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권리 행사할 때 아무리 내가 권리자라고 해서 무조건 권리 행사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이익도 참조해 가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매매대금은 1억 원을 주는데요. 밤 한 8시 돼가지고요. 1,000원짜리로 해가지고요. 1억 원을 가져왔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의무를 이행해도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란다? 신의성실 원칙을 뭐라 하냐? 고려의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고려 명제라는 것은 조선 형님을 고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고려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의성실 원칙. 그러면 대강 무슨 말인지 들어오죠?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이익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중요하죠. 사업자는요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업자는요 설명하지 않는 것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해요. 알겠죠? 그런데 고객은요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그 내용을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장은요 185는요 보험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하다. 불분명? 약관이 애매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불리하게? 작성자, 사업자한테 불리하게. 누구한테 유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험 약관을 해석을 하죠. 이런 보험 약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 통일적 해석, 객관적 해석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봐요, 여기요.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보험 혜택을 주고 을이라는 사람은 보험 혜택을 안 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누구나한테 동일하게 해석을 해야죠. 누구나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죠. 알겠죠? 그것을 통일적 해석, 객관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면 엄격 해석이죠. 이러면 엄격 해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는 보험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러이러한 경우는 고객이 책임지고 보험회사는 책임 안 져. 음주운전 보험회사 책임 안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무면허 운전 보험회사 책임 안 진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면책약관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면책약관. 이러한 면책약관은 넓게 해석해야 돼? 좁게 해석해야 돼?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죠. 그럼 면책이랑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넓게 해석하면 누가 손해가 돼? 고객이 손해죠. 그러니까 면책약관은 넓게 해석해야 돼? 좁게 해석해야 돼? 좁게. 그것을 엄격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엄격 해석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수정 해석.
그럼요, 수정해석이라는 게 뭐죠? 다 볼 필요 없이 수정해석 잠깐만 봐. 왼쪽이 지금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판례가 중요해서 그런데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릴 때 봐봐. 여러분, 무면허 운전 보호 멘트 받아 못 받아? 무면허. 못 받죠? 그런데요, 봐. 이 사람이요, 차를요, 파킹을 시켰어, 파킹을. 파킹을 시켜놨어. 갑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뒤집어 잤어. 아침에 나니까 차가 없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당신 차 박살났다고. 보니까요, 우리가 아는 절도범이요, 갑의 차를 훔쳐가지고, 절도를 해가지고, 가서 사고를 냈는데, 이 인간이 양심도 없이 무면허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무면허 운전은 보호 혜택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삼성은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차를 파킹을 시켜놓고 잠을 잤는데 이놈이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를 운전해 갔는데 그걸 나보다 어떡하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세파토도 아니고 차 세워놓고 어떤 놈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는 놈이 절도할지 모르니까 이 놈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돗자리 깔고 잠은 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무면허 운전했다고 하면 내가 책임을 진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판례가 말하겠냐? 무면허 운전은 당연히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데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배권의 범위 안에서 일하는 것. 뭐죠? 갑이요. 우리 애가요. 지금요. 우리 애가 큰애가요. 운전면허 한다고요.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지금 태백 가가지고 운전면허 22일부터 어려워진다고 해가지고 이놈이 갑자기요. 아빠 안 되겠어. 나 운전면허 따야 돼서 운전면허 따라갔는데 이놈이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자기 친구가 고3인데 자기 친구가 카레이서를 한다고 해서 운전할 줄 아는 애가 있어요. 걔가 뭐라 그랬냐. 야, 운전면허 누구나 따.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 그럼 운전 어떻게 하니? 보니까 컴퓨터에 나오더래요. 운전 이렇게 한다고. 시험은 이렇게 친다. 이렇게 시험은. 기능시험 있잖아. 기능시험. 그거 컴퓨터를 쳐다보고 누구나 딴다고 하니까 이놈이요. 너무 단순해가지고 태백까지 밤에요. 혼자 가가지고 태백에서 잠자고 시험 쳐가지고 똥 떨어진 거예요. 차를 옆에다 박았대요. 왜 박았냐? 그랬더니 아빠, 이 차 운전은 이제 자전거 운전하고 달라. 왼쪽으로 틀었는데 안 돼. 박았어. 그래서 야, 사고 했다가지고 수리비 달라고 안 했니?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언제 하니? 그러니까 오늘 또 안 돼요. 너 오늘 하면 어떡할래? 그래서 이제 그제 너 그러면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너 그러면 그러지 말고 월요일 날 어제죠. 너 가가지고 실내 있죠. 실내 운전 연습장 가가지고 1시간 운전대 연습하고 가라고. 아무리 기능이어도.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너 얼마 주디? 그러니까 자기는 고등학생이고 수험번호가 있으니까 15,000원이래요. 1시간 하는데. 그래서 15,000원 1시간인데 시간이 남는다고 사람이 없다고 30분 더 하라겠대. 그래서 1시간 반으로 연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태백도 친구들 4명 끌고 자기 혼자 그때 가니까 너무 심시간 안 된다고 친구들 어젯밤에 4명 끌고 알겠죠? 가가지고 지금 집에 가고 있겠네요. 아까 전 시간에 가서 전화했더니 지금 차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운전면허 시험을 봤나 봐요. 가가지고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만점 맞았대요. 기능. 기능이 있나 봐요. 그럼 실내 연장 그거 다 되나 봐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기능은 이제 필기되고 기능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주행하면 이제 하면 되나 봐요. 그래서 내가 너 주행도 가서 실내에서 가서 연습해라. 네, 이랬죠. 추운데 밖에 가지 말고 그랬더니 알겠대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운전면허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아빠 차 내놓으라고. 알겠죠? 자기 차 운전한다고. 지금 실내에서 운전 연습 1시간 하고 나서요. 따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운전면허가 실내에서 1시간 운전하고 가가지고 기능시험 만점 맞으면 이게 운전면허 되겠어요? 이게 안 돼. 그래서 22일부터 엄청나게 어려워진대요. 22일부터. 오늘이 20일이죠? 내일 모레부터 또 어려워진대요. 또 T자 있고 뭐 있고 주차 있고 막 그런가 봐요. 옛날처럼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보면 그러면 이 얘가요. 내 키를 가지고 와서 차를 운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무면허죠. 무면허인데 내 아들이니까 내 지배권의 범위 내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무면허로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보면요. 차 가지고 술 마시고 아침에요. 약국에 가서 보니까 드링크를 마셔야 돼요.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요. 자기는 어때요? 시동 켜놓고 차에 키 꽂아놓고 잠깐 빨리 갔다 온다 가죠. 도둑은요. 순간이에요. 나는 잠깐인지 모르죠. 알겠죠? 절도범은요. 순간적으로 차 끌고 도망가보지. 왜? 시동 켜져 있죠. 키 꽂아 있죠. 그러니까요. 그냥 차 끌고 가죠.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책임을 지죠. 똑같은 절도범이어도.
그런데 여기는 뭐요? 내가 지금 차를 파킹 시켜놨잖아요. 그리고 내가 잠을 잤죠. 그런데 유리창 깨고 차를 훔쳐가지고 사고 난 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경우는 비록 무면허를 갈지라도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수정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면허면 무조건 책임을 안 졌었어, 삼성이. 그런데 이러한 무면허의 경우는 삼성이 책임을 일단 지고 삼성이 절도범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책임을 지 안 져? 안 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삼성이 일단 책임을 지고 절도범한테 구상권. 절도범이 돈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 삼성한테 뭐 적당히 울겠죠.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것을 무슨 해석이다? 수정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요, 뭐가 되냐? 오른쪽 한번 봐봐요. 오른쪽 보면 약관의 해석 봐봐요. 제5조 약관의 해석. 약관은 신의 성실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하고 고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 아까 말했죠? 통일적 해석, 객관적 해석이다. 이양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자,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요, 은행 예금하고 그 밑에 봐봐. 불공정 약관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와. 불공정 약관은 무효거든요. 무효인데 그러면 이 불공 봐봐. 우리가 약관법을 보면요, 약관법이 거의 3분의 2가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쓰고 있어. 3분의 2가. 그러면 불공정 약관은 무효인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이게 불공정인지 아닌지 아냐고. 아주 간단해. 앞에가 뭐라 써있냐?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이 말이 있어. 그럼 무조건 그건 불공정이야. 약관법에서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 두 마디가 있죠? 이 두 마디가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불공정이에요. 상당한 이유 없이 어쩌고저쩌고 부당하게 꿍시렁꿍시렁 그럼 무조건 그것은 불공정 약관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기습조항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봐.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물건 팔면 어떡하죠? 여기다 뭐라 써놔. 이렇게 써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다가 조그맣게 뭐라 하죠? 조그맣게 반품은 3일 이내 이렇게 써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걸 기습조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기습조항. 그 다음에 법률에서 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거. 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약관으로 제한을 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약관은 이런 우리 회에서 했었죠. 137조에서 일부 무효 기억나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그런데 약관법 16조에서는 일부 무효는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약관법에서는. 그래서 약관법에서 이것을 일부 무효에 뭐라고 한다? 특칙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7조 7조 제1호 사업자나 피고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중요하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죠. 그런데 뭐라고 나오면 맞는 말이냐? 이거 봐봐. 사업자나 피고용자의 바로 그 옆에 위에 보면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제한한다. 그냥 과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유효. 알겠죠? 유효. 봐봐. 여러분 봐봐. 우리가 삼성생명이라고 삼성 FC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실수를 했어. 그래도 우리 삼성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말이 안 돼. 안 되잖아요. 우리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에서 근무하는 보험회사 직원들의 경과실, 가벼운 과실로 인한 경우는 우리 삼성생명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러니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효. 경과실에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효. 이 말이라니까.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오겠죠? 시험에 뭐라 나와? 사업자 또는 피용자의 경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은 유효이다 또는 무효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한 말이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경과실 그러면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알겠죠? 뭐라고요? 어디가? 우리는 그 말은 이거예요. 그 말, 그거 지우지 마. 이 말은 여러분요, 봐봐. 학생들이 이런 선생님들도 막 신문 이걸 얘기하는 거야. 봐.
고의 또는 중과실이죠.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한한다. 그러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여러분요, 고의 또는 경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한한다. 이것도 무효가 돼요. 알겠죠? 여기 알겠죠? 그 다음에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한한다. 무효가 돼. 여기 고의로 인한 책임을 제한한다. 이것도 무효가 돼. 그래서 왜냐? 또는이란 말 때문에 또는은 뭐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비록 경과실지 모르지만 여기는 이미 뭐가 들어있어? 고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고의나 중과실이란 말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 경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 이것은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고, 고의 또는 경과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미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 고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효가 되려면 무슨 말만 남아야 돼? 경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 경과실.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위에 보면 고의 또는 경과실 그러면 무효. 과실로 그냥 과실. 아무런 말이 없이 과실 그러면 가벼운 과실, 경과실을 얘기하고, 중과실은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과실이란 말이죠. 아무 말이 없으면 과실 그러면 무슨 과실을 얘기해? 경과실. 경과실 그러면 유효 이 말이에요 지금. 됐죠 지금? 알겠죠? 그럼 이런 구조를 봐봐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아까 말했죠? 법률에 따른 권리를 제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맨 끝에 봐, 맨 끝에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말이 있으면 불공정 약관으로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약관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약관법은 여러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면 되고, 특히 불공정 약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약관 해석 있죠? 해석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184페이지 명시 설명 의무 위반 184페이지 맨 밑에 있죠? 그것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약관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여기가 주로 잘 나온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요. 여기 이제 그러면 명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판례가 설명하라고 그랬어. 여기요, 가족 한정 운전 특약. 내가 보험을, 자동차 보험이 너무 세가지고 보험을 좀 설계 좀 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전번 달에는 보험금을 100만 원을 냈는데 이번 달은 70만 원밖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딱 들었단 말이죠. 당연히 전에는 가족이 다,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하는 걸로 운전해서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번에 내가 좀 싸게 좀 설계 좀 해달라고 했으면 이것을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가족 한정으로 해놓은 거예요. 가족 한정해 놓고 나한테 알리지 않으니까 나는 여전히 누구나인 줄 알고 70이 어떻게 싸네? 내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더니 사고가 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내가 만약에 내가 그걸 알고 빌려줬다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나는 지금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그러니까 가족 한정 운전 특약, 이것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예금은 예금 채권 있죠? 예금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이런 예금은 뭐죠? 예금은 채권이죠? 채권은 재산권이죠. 재산권을 양도 금지하려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내가 은행에다 저축을 했는데 그 저축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없다는 거야. 내 재산인데. 그럼 나한테 설명을 해야지. 이것도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설명하지 않고 나하고 계약을 했어? 나는 가족 한정인지 모르고 누구난 줄 알고 친구한테 차를 빌려주고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삼성이 책임을 진다 이 말 아니에요. 왜? 나한테 그걸 설명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설명을 잘못했으니까 삼성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말했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이라든가 예금 채권의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설명을 하지 않으면 삼성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즉 면책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약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약관 내용 이거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요, 계약의 의의와 종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요, 이걸 먼저 설명할 것이 아니고, 아무튼 여기서부터 설명하는데요. 목요일날 보도록 그렇게 하겠죠? 목요일날 보면 아마 진도는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앞에 여기에 설명한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그렇고요. 지금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채권법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조금, 쉬울 거예요. 조금 쉬워. 알겠죠? 일단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